예산에 따라서 업체한테 가서 1000마디가 달라진다. 예산이 적을 때는 업체 가서 예산을 오픈을 해라. 중간 정도 있을 때 살짝 떠보고 평단가로 얘기를 해라. 고가일 때는 더만 해줘라. 약간 이렇게 세 개 정하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태도가 약간씩 달라질 거야. 그리고 상담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고. 안녕하세요, 레드라인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리우디자인의 이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의 금액대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지 가닥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최소부터 어느 정도가 있어야 어느 정도가 나오고 최고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금액부터 최대 금액까지 인테리어의 예산별 진행 방법 추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대표님부터 대답해 주세요. 적은 예산으로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약사항이 많이 따르기는 해요. 예를 들어 도배 마감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9mm 문선 마감이라든지 그런 기본 형태로 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면 조금 저렴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마감의 형식이 좀 다르고 싶다. 예를 들어 필름 마감을 하고 싶고 타일 마감을 하고 싶고 아니면 벽체에다 세라믹 같은 걸 돌리고 싶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무턱대고 회사에 가서 내 집을 사진을 가져가고 평면도를 가져가서 이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이런 색감이 좋고 이런 레이아웃이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회사에서 경쟁을 알아서 짜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방법으로 가면 비싸. 이 방법으로 가지 말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제 예산은 얼마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고 싶은 게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회사에서도 예산이 5천만 원인데 1억의 견적을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이 예산 안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금액대를 만들어주겠지.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고 그 회사를 잘 활용을 하려면 내 생각에는 예산을 먼저 오픈을 해라. 오픈을 하고 업체한테 가라. 거짓된 예산 말고 솔직한 예산을 가지고 가면 업체마다 성격은 달라서 안 됩니다도 나올 수도 있겠지. 불가능합니다도 될 수 있는데, 근데 가져가면 그 예산 안에서 최대한을 뽑아줘서 만족을 시켜주려고 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업체들 가서 좀 상담 받는 게 좀 요령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 공사의 포커싱이 무엇이냐에 따라도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확장 공사라든지 샤시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창호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에 따라 가지고 가격대가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적은 예산에 창호까지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좀 저가 메이커로 설계를 들어가면, 그래도 창호값이 포함하는 가격이 좀 세다 보니까 확장공사라든지 창호공사 같은 것들이 워낙 단위가 세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편하게 얘기하는 비용에 그런 것들이 좀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업체도 사람이다 보니까 박 대표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좀 업체가 좀 융화가 될 수 있게끔 고객도 업체를 좀 설득시켜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대표님 말씀은 그거잖아.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좋잖아. 확장도 외출 돼 있고 구조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축 아파트로 갔을 때 확장도 들어가고 삭시도 들어가고 약간 이런 기본적인 공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집에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다른 거지. 그 비용을 어디다 투자하는지가 조금 다른 거지. 이게 신축이든 구축이든 똑같은 것 같거든. 어차피 내장에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 건 똑같은 것 같아. 예산이 완전 적어버리면. 근데 한 중간 정도 금액대 되면 그때부터는 그 클라이언트 분도 알거든. 자기가 적은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한단 말이야.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려면 사실적으로 그 아파트의 컨디션도 되게 중요해요. 아파트 컨디션이 너무 옛날 구축 아파트여서 몰딩 같은 거를 제거를 했는데 벽에 수평이나 수직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천장하고의 단차도 너무 벌어져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에 아픔 보이니까 이걸 수리하는데 비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 부분도 소비자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어느 정도 맞춰서 갈 수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예산에 맞추는 공사가 그래서 좀 어려운 편도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인테리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대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대 금액. 행복한 얘기다. 내가 듣기로는
평당 1000 초중반대 하시는 분들도 계셔. 주변에. 난 실제로 봤어. 평당 한 1000만 원 초반에서 한 중반까지도 초반에서 시작해서 중반으로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아직 평당 2000 넘어가셨다는 분들은 아직은 난 많이는 못 봤어. 아직은 많이는 아니라 못 봤어. 근데 너무 행복한 고민이지. 행복한 고민이지. 이 집을 진짜 생각만 해도 웃음이시지. 내가 저번 주에도 1000만 원짜리 현장을 갔다 왔는데 예뻐. 엄청 예뻐. 차이가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러니까 가구의 형태와 마감재가 다르다. 가구 형태가 무늬목이라든지 바닥재가 원목 마루 중에서 프리미엄이라든지 세라믹도 국내에서 되게 희소한 그런 라인으로 가는 경우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뻐. 그게 자재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해하기 쉽게 다가가면 마루 같은 거지. 대리석 느낌의 마루를 깐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그런 건 고급스럽게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 약간 억지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원목 마루를 쓴다? 옹이도 잘 맞춰진 이런 마루를 잘 쓴다? 이러면 진짜 고급스럽게 잘 나오는 거야. 물성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느낌을 잘 살려서 맞는 위치에 맞는 자재를 써주면 이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돈이지.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인테리어를 지나고 있나요? 나는 조금 무거운 얘기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인테리어 시장에 적정한 금액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집값의 10에서 20% 정도라고 봐. 나도 이건 맞은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30억짜리 집이 있고 8억짜리 집이 있는데 똑같이 뭐 몇 억을 쓸 거야? 그건 아니거든. 맞아. 그러면 8억짜리 집에서는 8천에서 1억 정도의 사이 금액 정도의 수준의 인테리어를 하면은 예쁘다고 생각이 들 거고 뭐 30억짜리 집이 3억 정도의 금액을 썼을 때 예쁘다고 하는 정도만 나오면 만족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이 맞지 않나 싶어. 나는 사실 10%에서 20%죠. 저번에 한번 클라이언트 분이 오셨는데 B사 S 시리즈를 타고 오셨어. 저희 2억대 뭐 비싼 건 3억대도 가고 막. 마이바는 3억대 하지. 근데 인테리어 예산은 30평대 쓰신다는 예산이 4천만 원이지. 뭐 집이 조금 중요한 사람도 있고 차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차도 저런 건 타시고 왜 집도 한 10몇 억씩 되는데 사시면서 왜 집에 인테리어 하는데 투자하는 건 이렇게 안 하시냐 했더니 바깥 사장님은 그렇게 계셨고 남자 클라이언트 분은 여자 클라이언트 분은 내가 꼬셔주길 바랬던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 계속 꼬셨지. 옆에서 도와주시더라고. 그래서 꼬시는 거 잘하잖아. 이건 아니죠. 이건 해야죠. 이건 좋죠. 하면서 착감 나왔지. 디자인을 6개월 전에 시작하셔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6개월 전에 내가 생각하던 집이라는 거와 지금 생각하는 내 집이랑 완전 바뀌죠. 지금은 바깥 사장님이 더 열심히. 약간 예산에 따라서 업체한테 가서 1000마디가 달라진다. 예산이 적을 때는 업체 가서 예산을 오픈을 해라. 중간 정도 있을 때 살짝 떠보고 평단가로 얘기를 해라. 고가일 때는 더만 해줘라. 약간 이렇게 세 개 정하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태도가 약간씩 달라질 거야. 그리고 상담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고. 그냥 맞잖아. 이걸 어기고 가는 순간 상담이 잘 안 된다. 예산이 적으면 커트 당할 거고 예산이 중간 정도인데 뭐 평당 30평대 평당 200만 원 쓴대. 근데 평당 6천만 원대요. 이러면 저희는 그 정도로는 힘들어요. 6,900이 될 수도 있는 건데 6천만 원대라고 해버리면 잘라버리거든. 마지막 분들은 뭐 다들 원하시는 고객님들이고. 나는 생각이 물론 이 말도 100% 동의를 하는 편이긴 한데 집을 정말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거야. 그렇지, 다 똑같지.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예산이라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뭐 10%도 못 되는 미만으로 예산을 짜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지만 너무 금액적인 포커스에 맞춰서 이런 공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 못한 난 인테리어 사기도 정말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기 업체한테 당하는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 너무 금액적으로 말도 안 되게 싸거나 정말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서 가머니솔로 막 속여서 어떻게든 계약금을 받게 만드는 그런 나쁜 업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아직도. 나도 그거 한번 해볼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리우 대표님이 사무실 이전을 하신데 강남으로 한번 띄워드려.